오늘은 KF-21 외 최신 시험 비행 소식과 함께 독일 공군의 슈퍼크루징 이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1550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 공군 전력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은 현재 개발 진행 속도와 성능 평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의 방산협력 및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KF-21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2023년에는 방산 수출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라인 확장과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의 기술 협력으로 KF-21에 적용된 최신 항공전자 기술과 엔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투기의 가동률과 운용 효율성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KF-21의 예상 단가는 약 900억 원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F-21의 배치 시기에 맞춰 노후 전투기 교체를 고려하는 국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공군은 최근 슈퍼크루즈 이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군력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슈퍼크루징이란 후연소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공중전과 기동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독일 공군은 최신 전투기 도입과 함께 유럽 내 공군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의 경우 현재 내부 무장창 개발과 스텔스 성능 개선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블록 3 개발이 완료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KF-21 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KF-21 외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현재 폴란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KF-21은 국산 무장 체계를 통합하여 미사일 운용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현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옵션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군은 KF-21의 운용을 통해 독자적인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기대되며 추가적인 방산 협력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충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론. 강국의 조건. 강한 기술력. 전쟁의 역사는 곧 기술의 역사다. 시대가 바뀌어도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최첨단 무기의 존재였다. 16세기 조선의 바다를 지배한 거북선과 21세기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질 KF-21 보라매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무기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했다. 반면 KF-21은 대한민국이 공중전에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항공우주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설계한 차세대 전투기다. 이 두 걸작을 비교하며 대한민국 기술력의 진화를 조명해본다. 2. 탄생 배경. 국가를 지키기 위한 도전. 거북선. 바다 위의 철갑 요새.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직면했다. 일본군은 속전속결을 목표로 조선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를 저지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거북선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주도한 거북선 개발은 조선의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기존 판옥선, 조선 수군의 기본 전함, 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갑판을 철판으로 덮어 방어력을 높였으며 용머리에서 연기를 내뿜어 심리전을 펼쳤다. 내부에는 화포를 배치하여 강력한 화력을 제공했고 가시가 달린 둥근 덮개로 적군이 쉽게 배 위에 올라타지 못하게 설계했다. 거북선은 조선 해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며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KF-21 보람해 대한민국 항공 우주산업의 미래. 전쟁의 중심이 바다에서 하늘로 이동한 21세기.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공중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KF-21 보람해를 개발했다. KF-21의 개발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었으며 2015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2021년 시제기가 공개되었고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KF-21은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공군력 강화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 비교. 시대를 초월한 두 걸작. 항목 KF-21 보람해 거북선은 근접 해상전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채택했다. 반면 KF-21은 공중에서 빠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최신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대한민국 기술력의 발전과 의미. 거북선에서 KF-21까지 자주 국방의 계승. 거북선은 조선이 자체 기술로 해상 우위를 확보한 사례였으며 KF-21은 대한민국이 항공 우주 산업에서 자립을 선언한 상징적인 전투기다. 두 무기는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이 시대에 맞춰 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군사기술의 독립성과 경제적 효과. KF-21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투기 개발 기술은 향후 우주항공 산업, 드론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전투 시스템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거북선이 조선 수군의 전략을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KF-21 역시 대한민국 공군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다. 5. 결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KF-21과 거북선은 각각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독립성과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거북선이 조선시대 해군의 상징이라면 KF-21은 현대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전투기다. 대한민국은 거북선에서 KF-21까지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는 단순히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의 자립성과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KF-21이 성공적으로 양산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듯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꿀팁. 거북선과 KF-21,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 세계 강국들과 비교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발전시켜왔다. 16세기에는 거북선을 통해 조선 수군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했으며 21세기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항공전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 두 무기체계는 각기 다른 시대에 활약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들과 경쟁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상징이다. 이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와 비교하며 거북선과 KF-21의 의미를 조명해보자. 1. 거북선과 세계 강국들의 해군력 비교. 미국,
항공모함 중심 해군과 거북선의 전략적 차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 중심의 해군력을 구축하며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을 활용해 일본을 격파했으며 현재는 제럴드 R. 포드급 같은 최신형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다. 거북선은 강력한 방어력과 기동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철갑선으로 당시 세계해전에서 유례가 없는 개념이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융합한 해상전력의 핵심으로 현대 해군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북선이 방어적 해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함선이었다면 미국의 항공모함은 세계적인 원정 작전 수행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거북선에 맞섰던 일본 해군. 현대 해군력과 비교.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의해 연패를 기록했지만 이후 서구식 해군 기술을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러일 전쟁 1905년에서 영국제 전함을 이용해 러시아를 격파하며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야마토급 전함과 항공모함 전력을 통해 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했다. 일본이 선호했던 대형 전함, 야마토는 화력이 강했지만 기동성과 전술적 활용면에서 거북선과 차이가 있었다. 거북선은 기동성, 방어력, 화력의 균형을 갖춘 실전형 함선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대형 전함 중심 전략과 대비된다. 현대 일본 해군은 미국과 협력하여 이즈모급 항모를 운용하며 해양 패권을 확장하고 있다. 3. 중국, 해양 패권을 위한 전력 증강과 거북선의 유사성. 중국은 명나라 시절 정화,위 대항해를 통해 대형 정크선을 운용했지만 이후 해군력 개발이 정체되었다. 최근에는 랴오닝함, 산둥함 같은 항공모함을 개발하며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거북선은 국가 방위를 위한 해군 전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중국이 최근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는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다. 중국의 항모 전력은 공격적인 해군력 확장 전략을 목표로 하지만 거북선은 방어적 전략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해군력의 역사와 거북선. 유럽 강국들은 16에서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통해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영국,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1805처럼 기동성과 항포 전력을 강조한 해전 전술을 활용했다. 그러나 거북선처럼 방어력을 극대화한 전함 개념은 없었다. 프랑스, 나폴레옹 시기와 이후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했지만 거북선과 같은 전술적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다. 독일,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주로 대형 전함, 비스마르크급을 운용했으며 이는 거북선과 전략적 개념이 다르다. 거북선은 당시 유럽 함선들과 비교했을 때 철갑과 방어력 중심의 설계로 차별화되었으며 이는 현대의 방어적 해군 전략과도 유사성이 있다. 2. KF-21과 세계 강국들의 공군력 비교. 1. 미국, 5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 미국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이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며 세계 공군력을 지배하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F-35보다 한 세대 아랬지만 비용 효율성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체다. 미국이 F-35를 글로벌 공군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반면 KF-21은 비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2. 일본, 자체 전투기 개발을 위한 노력.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으며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추진 중이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일본의 상황과 다르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KF-21을 개발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다. 3. 중국, 러시아, 유럽의 전투기 개발. 중국, 제-20을 개발했지만
엔진 성능 문제로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러시아 Su-57을 개발했지만 실전 배치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파를 통해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다.